최근 진행되고 있는 3차 유행이 지난 1차, 2차 유행보다 확실히 규모도 크고 장기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수도권의 임시검사소 150곳이 만들어져서 무료 진단 검사를 확대하게 됩니다.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최근 사흘간 연속 700명 가까운 육박하는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차 유행인데 지금 예. 3차 유행이 앞선 1차, 2차 유행보다 더 크고 예. 더 장기화되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대구 경북 중심의 1차 유행 때는 네. 하루 확진자가 909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산으로 쳤을 때 굉장히 뾰족했지만 네. 빨리 그 숫자가 줄어들었고요. 600명이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충격은 컸지만 상대적으로 기간은 짧았다 볼 수 있고요. 예예. 2차 서울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 때는 가장 많은 환자가 441명이니까 규모 자체가 지금보다 적다고 볼 수 있고 예. 지금 이제 3차 유행인데 하루 이제 500명 내지 600명, 700명에 육박하는 이런 신규 환자 발생이 지난달 말부터 시작돼서 최근에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규모도 크고 굉장히 장기화되는 그래서 정점이 지금 언제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1월까지 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월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거고 이번 겨울이 가장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자 수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병실이 부족하고 실제로 지금 대기 중인 확진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이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 부족은 현실화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병상까지 그렇게 등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확진을 받았더라도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 전담병원에 바로 입소 내지 입원을 못하고 예. 집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지금 한 5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아, 예. 서울도 그렇고요. 또 경기도는 좀 더 심하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이제 중환자 병상인데요. 예. 서울, 경기,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 다 합쳐서 지금 국가가 지정한 전담 치료 병상, 중환자 치료 병상은 6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 협조해서 내놓을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이 합쳐도 2개가 더 있어서 합쳐도 한 8개밖에 안 됩니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고 서울만 해도 1,000만 가까운데 이 병상 6개, 최대 8개라는 것은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고 예. 병상이라는 것은 아주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대비해서 약간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숫자는 사실 중환자 병상은 포화됐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겨울철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모두가 예상을 했었고요. 여러 차례 경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비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 같으면 4번에 걸쳐서 지금 강화를 하고 있지만 예. 효과가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만큼 이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긴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지금 환자 발생 수가 훨씬 적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 대응 체계가 거의 한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병원 구조가 공공병원이 한 10%, 예. 민간병원이 한 90%입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적었다는 거고 지금 이제 그러면 민간 의료기관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비교적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좀 대비가 좀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공공병원 중심으로 병상을 한 1,000개 정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1,000개의 병상은 위중도가 조금 낮은 중등도 환자를 격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상이고요. 예. 중환자 병상은 여전히 전문 인력 확보 문제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역학조사관, 또 선별진료소, 또 병원 의료진 모두 피로도가 아주 극에 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대책 세워놓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피로도가 굉장히 심해져 있는데 예. 사실 뚜렷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선별진료소는 진단 검사를 해야 되고 확진자가 나오면 의료진은 격리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역학조사관들이 나가서 동선이라든가 접촉자 이런 걸 조사해서 감염원을 찾아내야 되는데
모두 다 지금 업무가 과중돼 있다 보니까 예. 그 정서적으로는 고갈되고 몸도 힘들고 어떤 그 탈진 상태, 그래서 번아웃이라 그러는데 예, 지금 예.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선별 진료소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검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2배 내지 3배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그 운영 시간을 평일 밤 9시, 뭐 주말 오후 6시 이렇게 이제 연장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더 늘어나게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료진 같은 경우는 방호복을 입고 근무를 해야 됩니다. 감염을 예. 막기 위해서. 근데 이 방호복을 입으면 2~3시간 견디기도 힘들 만큼 굉장히 힘들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가 한 1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피로가 굉장히 누적돼서 굉장히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역학조사인데 그 지금 한 2주 정도의 환자가 한 8,000명 이상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학조사관은 그 서울 뭐 중앙 질병관리청이나 시군구, 시도 이렇게 다 합쳐도 한 300명밖에 안 됩니다. 예. 그 2주 만에 환자는 8,000명 발생하는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은 3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역학조사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군, 경찰, 공무원 이렇게 한 800명 정도 지원을 한다 그럽니다. 예. 이제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 수도권에 지금 보건소가 한 81곳 정도 있다 그러니까 한 10명씩 정도 되고 이분들은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받은 건 아니라서 아무래도 행정적인 지원 업무로 역할이 좀 제한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수도권에 임시검사소를 설치하기로 했고요. 선제적으로 지금 진단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잖아요. 보통 하루에 몇 건 정도 검사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 건수가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지금 최근에 검사 건수가 평일은 한 2만 몇천 건, 예. 2만 5천 건 정도 되기도 하고 어제는 한 3만 건을 넘기도 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임시 선별 진료소, 임시 검사소라고 할 수 있는데 수도권에 150곳을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검사 건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예. 그 이제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번호만 그 내면 예. 나중에 결과를 통보받기 위한 건데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무료 검사입니다. 예. 뭐 확진자와 접촉이 있든 없든 또는 네. 증상이 있든 없든 아, 무료 검사를 그렇군요. 하고 예. 또 장소를 뭐 대학가나 서울역 이렇게 해서 접근하기 쉬운 곳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굉장히 많이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예. 이게 이제 결국 지역 사회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 예. 이 사람들을 찾아내서 격리를 시켜야 그 추가적인 전파, N차 감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예. 당분간은 환자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선제 조치를 취한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지금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 건수를 늘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